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승부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겠습니다. 휴먼앤데이트의 이은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어제 어린이날이었고 내일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차가 엄청 밀린다고 하네요. 맞아요. 지금 징검다리연이어가지고 오실 때 길이 많이 막혔죠. 네, 저 올 때도 막혔었거든요. 네. 뭐 배 소장이 이제 거의 다 오셨다고 하니까 네. 일단 저희끼리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자부터 좀 꼽아주시죠. 예, 저는 이거 승자 이거 뽑을 때 5월 5일 날 또 뽑았거든요. 근데 어제 뽑으셨는데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 안철수. 네, 오늘의 뉴스 저 주인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완전히 뉴스에 핫한 인물 두 분이신데요. 예. 일단은 지금 계속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두 분이 동시에 같은 날 출격 선언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고문은 그 인천 계양을인데 여기가 워낙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도망갔다 막 이렇게 지금 경기도를 버리고 갔다 막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선거가 있게 되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고 일단은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그 회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처음 나오는 선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지금 처음 나오는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부담이 있지만은 네. 이 두 분의 선택은 어쨌든 승자로 꼽을 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체 판세를 보면은 아주 이렇게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선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은 또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선방이라고 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제 따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는 광역단체장 범위 안에서 17개 중에서 과반 7개나 8개를 지키면은 지금 12개거든요. 민주당. 기초지자체. 네네.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 17개. 그래서 8개를 가져오게 되면 그래도 선방했다. 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7개가 돼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보궐이 7개인데 보궐도 3개만 가져올 수 있으면 뭐 이번에 괜찮았다. 아주 뭐 대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도 충남 대전, 세종은 지금 세종은 뭐 상당히 유리한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과 충북 두 군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거길 가져올 수 있으면은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크게 이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지지도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천 선거도 사실 박빙 아니에요? 인천 선거 박빙인데 여가 이제 구도가 3자 구도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로 보면은 지금 박남춘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좀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은 민주당이 후보군이 좀 전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조사들에서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 대통령 이제 당선인을 떼고 대통령으로 된 다음에 이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이재명 상임 고문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안철수 위원장도 사실 정치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출마의 변을 보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거의 배수진을 쳤다 놔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당갑 자체의 그 승부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여기도 지금 안철수 지금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 이제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예. 아마 이준석 당대표가 맡을 걸로 보여지고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더라도 그렇게 돼도 자기 부담은 좀 덜어지는 거니까 네. 일단 자기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과 경기도에 이제 그 김은혜 후보와 시너지를 내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가 안철수 위원장에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선거고 지금 나온 조사들이 경기도가 격차가 크게 나는 것도 있고 막 좁혀지는 것도 있고 네.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나올지 지금은 현재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초박빙 선거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조합경 선거요. 근데 네. 조금 아주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차범위 밖에서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MBN 의뢰로 지난 2일, 3일 리얼미터가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경기도민 1,000명 조사였는데 가상 대결에서 김동연 후보가 47.9%, 김은혜 후보가 38.8%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격차가 9.1% 포인트였는데 오늘 나온 그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한 800명 대사 조사를 보면은 네. 5월 2일, 3일 같은 날 있었거든요. 근데 김동연 후보가 47.5%, 김은혜 후보가 44.3%, 2.7% 포인트 오차범위 이내에 지금 박빙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부터는 이 후보가 이제 그 아마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를 돌 거예요. 지원 유세를 할 거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할 건데 거기서의 시너지 부분 그리고 인물 경쟁력 부분 그리고 지금 그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이 나의 상대다 지금 이렇게 선거 전략을 짜고 있어서 네. 김은혜 후보 패싱 전략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먹힐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윤석열 당선인이 나의 상대다. 상대다. 네, 예. 아, 그렇군요. 처음인데 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여론조사마다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가 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제 일단 박빙이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될 텐데 네. 오차범위 밖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경기도가요. 그 1,300만 명 유권자가 있는 1,300명 인구가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와 북부가 좀 다르거든요. 상당히 정서가 다른데 이게 이제 조사를 할 땐 이걸 권역별로 묶어요. 한 5개나 6개 네, 권역으로 묶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특정 지역의 표집이 조금 이제 일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반영이 돼서 결과가 좀 격차 벌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 남부권에서 좀 표집이 이제 화이트 칼라나 이런 계층이 좀 많이 잡히면 격차가 그쪽은 이제 김동연 후보를 더 많이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격차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다른 권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다. 그러다 보니까 표집에서 좀 그런 약간 어그러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이 개항 의뢰 나간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고문이 개항 의뢰 나설 경우 저격수를 준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저격수에 해당할 만한 후보가 누구로 생각되시나요? 지금 그 당에서 이야기되는 걸 저도 오전 때 들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이 좀 거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좀 나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기 뭐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을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전문가 하면서 대장동 관련 이슈에서도 좀 공격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맞상대로 좀 윤희숙 전 의원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또 의외로 여기가 이제 지역이 워낙 이제 민주당 그 인천에서는 호남 유권자 가장 많은 구가 부평구랑 계양구거든요. 그래서 신의 약간 정치 어떤 초보자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나오셨을 때 손수조 씨가 나왔었던 경우, 그런 식으로 완전히 좀 초보의 정치인을 내세워서 정치 신인을 내세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슈를 좀 다른 쪽으로 몰고 가는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어떻게 할 건지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 분당갑에 나오지만은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는 후보가 지금 4명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출마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경선을 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략이 확정이 된 건지 내부 당내 상황이 정리가 된 건지 그건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이 민주당의 경우는 전략 선거구로 해놓은 다음에
예. 이재명 후보를 지금 했기 때문에 뭐 후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예. 여기는 지금 국내에는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정리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지금 어쨌든 미니 대선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 대선으로 돌아가서 네. 0.73%포인트 차이에 이 승부가 갈렸는데 이것을 역전하느냐, 그러니까 네. 서력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또 반복하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그 사실 이제 대선 지구 아주 그 간발의 차이로 졌는데 어쨌든 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내 내분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지만 빨리 좀 털어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 대선 2차 시즌 2를 맞게 된 상황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갈등 과제에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배경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사위원장 관련한 이제 다시 바꾸자 국회에 그걸 바꾸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강공태세거든요. 네.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자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지금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감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은 또 여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갤럽 조사도 나오고 이제 어저께 또 MBS 조사도 나왔는데 대체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평가가 45%나 6% 이 정도예요. 50%를 지금 안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허니문 효과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근데 이제 거기에는 지금 그 집무실 이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집무실 이전.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이 취임식이고 대통령이 되는데 아직 관저라든지 지금 집무실이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된 느낌이거든요. 아직도 좀 뭔가 어수선하고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집무실 이전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은 집무실 이전을 가장 많이 꼽은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관련한 내용도 국민들 여론에도 어쨌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이제 인사청문회보다는 그 이제 인선을 할 때 그 후보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왔었을 때 이제 이슈가 돼서 여론이 안 좋았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는 9일날 있을 한동훈 내정자의 이슈인데 좀 자녀 문제가 많이 불거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누군가는 낙마시키고 지금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총리를 매개로 해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거 인사청문회도 지금 아직 다 완전히 정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어떤 희망이나 기대감이 조금 예전과는 크게 다른 상황이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지방선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사실은 이제 어떤 지방의 수장을 뽑는 선거고 이제 중앙 정치화되지 않은 선거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대선 시즌 2 같이 돼버려갖고 거의 지금 지난번 대선 때 나왔던 후보들이 3분이나 나오셔가지고 이 가장 이제 사실 그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조명을 많이 받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딱 되시고 나서 이제 한 달에서 3달 사이 이때가 가장 하이라이트 조명을 받는데 지금 조명을 거의 못 받으시게 생겼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지금 조명이 다 하이라이트 언론의 조명이 가고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 이제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국정을 이끌 텐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 이슈가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승자를 들어봤는데 패자를 간단히 일단 정리를 하고 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패자는 누굽니까? 저는 지금 병사 200만 원을 패자로 했거든요. 병사 월급 200만 원. 병사 월급 200만 원을 패자를 했는데 정말 선정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수위 마무리한 이제 할 때 그 브리핑
브리핑할 때 병사 200만 원 월급을 2025년까지 하겠다.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목돈으로 지급하는 걸로 얘기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병사 월급 200만 원이 크게 이슈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진짜 패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게 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마이너스가 됐지만 어쨌든 오늘 그 뉴스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젊은 층에게 굉장히 좀 핫한 이슈인데 요것 때문에 지지율이 더 빠질 상황이었는데 지지율 아니고 이제 그 국정 수행 평가가 좀 빠질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게 쑥 들어가가지고요. 예. 그러면 패자가 아니라 승자로 봐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여가부 폐지도 또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가부 장관을 임명한 상황이어서 이거 폐지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근데 확실하게 이제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구가족부로 개편을 이름을 바꾸겠다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될 정부조직법 개편 사항이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사실 그 모병제를 전제로 했을 때 병사 월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때 논의가 돼서 200만 원 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거는 싹 빠지고 200만 원만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병사 200만 원이면 그 위에 이제 임관급들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은 또 공무원 노조까지 지금 들고 일어났대요. 우리도 지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복잡해지네요. 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 또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거 완전히 피해기한 건 아니다. 어쨌든 그 공약대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되는 또 얘기들은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직 3부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배종찬 연구소장이 그 사이에 오겠죠? 잠시 뒤에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